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의 한 정유 공장에서는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향후 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이후 TSA 직원 수백 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되면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승인 건수가 최근 한 달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서류 심사도 계속 지연되면서 계류 중인 신청 건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노숙인들이 지하 배수구에 거주하는 모습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도로 한복판에서 불법 자동차 몰기 행위를 벌이고 시내버스 위로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 거리를 무단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을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 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 측이 석유와 가스 관련 선물까지 보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부대 병력은 이란을 향해 가고 있고 배치 명령 역시 곧 서면으로 나올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협상과 동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강원 양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 나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핵 관련은 아니지만 석유와 가스와 연관된 선물을 줬다며 자랑했습니다.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It wasn't nuclear related. It was oil and gas related. 하지만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선물을 준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맥락상 이란 정부나 지도부로 해석되는데 트럼프는 자신들이 올바른 집단과 상대하고 있고 곧 드러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명한 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re not going to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talking about that. 미국이 이란 측에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했고 양측이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방어 능력 제한과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그리고 이스라엘 인정 등이 요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 대해 이란이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고 요구 사항의 대다수는 전쟁 이전에 미국이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82 공수사단 소속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서면 명령이 몇 시간 내에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중이라면서도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강운 양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6%로 재집권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로 보면 경제 부문은 29%, 특히 물가 대응에선 불과 25%만이 긍정평가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선 35%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정 지지율 하락은 이란 전쟁과 물가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전쟁이 새 국면을 맞는 듯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협상 제안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온 이란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함정일 수 있다고 이란 내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집속탄을 탑재한 이란 미사일 한 발이 현지 시간 어젯밤 이스라엘 상공에서 또 목격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이 있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란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공식 인정 등 파격적 조건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배상은 물론 탄도미사일 제한 절대 불가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제한 의도부터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공습에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란 고위 지도자 중 한 명. شما پا روی خط قرمز ما گذاشته اید و باید هزینه آن را بدهید.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면 협상이 강경파로 알려진 갈리바프 의장을 노린 암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라니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후임에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부사령관 출신 강경파를 임명하며 항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다만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교전국 외 모든 국가에 열려 있고 전면적인 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로부터 방어 완충지대를 구축하겠다며 레바논 영토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남부 리타니강 남쪽 지역을 점령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대이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 재편의 역사적 기회라며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상작전도 옹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장재웅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분석 기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현재 갤런당 5달러 82센트로 최근 한 달 사이 약 1달러 20센트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LA 지역은 평균 5달러 93센트,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6달러를 넘어선 상태며 북부 센트럴밸리 일부 지역도 5달러 50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캘리포니아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기록된 기존 최고치 6달러 44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군사 충돌 여파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제한되면서 원유와 연료 공급이 위축돼 캘리포니아 디젤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7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보다 가격 상승에 더 취약한 구조라며 엄격한 환경 규제와 특수 연료 사용, 높은 유류세, 그리고 제한된 정유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더 빠르고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아서의 한 정유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포트아서시 당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발레로 정유시설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not a terrorist, it was not a bomb, it was not anything like that. It was an explosion that took place here in the plant. 폭발은 공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짙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방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면서 화재는 오늘 오전 모두 진압됐고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즉시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하는 자택 대피령이 발령됐다 수시간 만에 해제됐으며 현재 텍사스 환경질위원회가 대기질과 추가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발생한 정유 공장은 하루 약 43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대형 시설로 최근 디젤 가격이 7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향후 연료 공급과 가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공항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4일 셧다운 이후 연방교통안전청 TSA 직원 450명 이상이 퇴사하면서
미 전역 공항 곳곳에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최대 4시간까지 늘어났으며 현재 약 5만 명의 TSA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국 기준 3,200만 명 이상이 결근했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과 휴스턴 하비 공항, 애틀란타 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는 TSA 직원의 결근율이 30%를 넘어서면서 필수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분 셧다운이 약 6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이번 주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의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의 약 94%를 우선 승인하고 55억 달러 규모의 이민세관 단속국 예산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교통안전청과 연방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등 주요 기관의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미네폴리스에서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이스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조치 없이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과 투표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유권자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갈등이 더해져 협상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 이민 승인 건수가 한 달 사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올해 3월 들어 I-130 가족 초청 청원서의 일일 승인 건수가 평균 500건 이하로 떨어져 2월 평균 약 850건과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류 심사 지연이 이어지면서 계류 중인 신청 건수도 계속 늘고 있으며 특히 네브라스카와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승인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지난 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처리 대기 중인 I-130 신청은 약 235만 4천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85%는 6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H-1B 비자 시즌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와 신규 수수료 체계, 시스템 도입 등이 겹치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초청 이민 절차가 지연될 경우 해외 근무자의 가족 재결합이 늦어지고 체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기업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클린 위드미의 창립자 후안 나올라는 청소 도중 노숙인들이 지하 배수구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노숙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배수로 내부에서는 노숙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됐고 쓰레기 더미와 인분, 벌레와 악취가 뒤섞인 채 방치돼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88가와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인근은 텐트와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며 사실상 노숙자 밀집 지역으로 변했고 주민들은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 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비극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거리 노숙자 수가 약 17%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LA의 노숙자 문제가 높은 주거비와 정신건강 문제, 행정대응 지연 등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도로를 막고 불법 자동차 묘기 행위를 벌이는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2일 자정 직후 웨스턴 애비뉴와 센츄리 블러버드 교차로에서 차량 30여 대와 1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 거리를 무단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과 함께 일부 군중들이 시내버스 위로 올라타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 과정에서 시내버스 지붕을 훼손하고 낙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대부분 달아났고 체포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달 초 거리 무단 점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이어 같은 날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복숭아와 시금치 등 과일과 채소에서 화학물질이 대거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연구단체 환경워킹그룹 EWG는 최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딸기와 포도, 복숭아, 감자, 시금치 등 농약 잔류 위험이 높은 12종의 과일과 채소를 선정한 2026년 더티 더즌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의 거의 100%에서 농약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반 가정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하거나 껍질을 제거하는 상황을 재현해 진행됐으며 47종의 과일과 채소 5만여 개의 샘플에서 총 264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금치에서 가장 많은 농약 잔류물이 확인됐고 평균적으로 4가지 이상의 농약 성분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태아의 경우 농약 등의 화학 물질에 더 취약하고 태아가 농약 성분에 노출되면 선천적 장애나 저체중 출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농업계는 농약 잔류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농산물은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일과 채소 섭취를 줄이기보다는 세척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방울뱀 목격 신고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얼바인 퀘일 트레일 헤드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던 20대 남성이 방울뱀에 물려 혼수 상태에 빠졌다 지난 4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다우전 옥스에서 10대 소녀가 방울뱀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헌팅턴 비치 볼사치카 생태보호구역에서는 최근 2주 사이 방울뱀 목격 신고가 급증하면서 하루 3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계속된 폭염으로 평년 대비 방울뱀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the temperatures start to warm up, they'll start to come out. They like to find water. If it gets really hot, they like to kind of seek some kind of shade, and they really like to be found underneath things. So people that have like a lot of brush and stuff, they tend to find those areas and just get underneath things. 또 방울뱀은 물 위를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나 해변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최근 방울뱀 목격 신고 증가와 관련해 뱀을 발견했다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놔둔 뒤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경험하려는 이른바 K-뷰티 체험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한국식 상담과 스타일링 방식이 현지 소비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텍사스와 LA 등지에서는 외국인 고객이 한국 미용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카터 씨. 방학을 맞아 본가가 있는 LA로 돌아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국 미용실입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을 조금만 설명해도 디자이너는 곧바로 원하는 방향을 파악합니다. The issue is like the hair just kind of tends to curl up in the back. So you wanna keep the length, but like more layers and then thinning out, and then side also you wanna keep the side one, right? 먼 거리에도 한국식 미용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미용실에서는 보기 드문 세심한 서비스와 맞춤형 스타일링 때문입니다.
Like the American shops that I've been to are very quick, so it's very kind of get you in and get you out. Versus I feel like here it's more treated, okay, here's your hair, and here's not only caring about the health, but also how it looks and each step in your hair health as well too. 고객의 얼굴형과 분위기,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 스타일을 제안하고 샴푸와 드라이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풀 서비스는 한국 미용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펌 시술 후에는 유지 방법과 손질 요령까지 안내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더해집니다. 반면 미국 미용실은 서비스가 항목별로 나뉘어 샴푸나 드라이를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고 스타일 선택의 폭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지금 K타운에는 50% 이상이 외국 분들이고 몇 년 전만 해도 라티노 아니면 중국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살론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 라티노, 인디안, of course Chinese 엄청 다양한 인종들이 많아요. 한국 서비스는 일단 머리를 하기 전에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사진들을 요즘 많이 갖고 오시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제스션을 많이 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섬세한 것 같아요. 디테일에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K뷰티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보다 한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화장품과 트렌드를 추천받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This is K cosmetic. It's very popular in Korea, so I use this one before the makeup. 이렇게 한국식 미용실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거세게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대미 수출액은 22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K뷰티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겁니다. 변화는 현장에서도 뚜렷합니다. 온라인 위주였던 판매 채널이 세포라와 월마트, 타겟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격 확대되면서 이제 미전역 어디에서나 K뷰티의 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lot of products are too harsh for my skin, but the K-Beauty products that my son bought for me, that's how I was exposed to them. They've been great, just feel so good. They don't sting when I put them on, and my skin it looks and feels a lot better. A group of friends that actually have shared suggestions with us too, who are Korean Americans or who go to Korea on trips, and they come back with products to share with us. And so so I have like envelopes of masks and creams to try and things like that. 제품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한국식 서비스 문화에 대한 열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현지인들의 발길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복귀 공연을 마친 가수 BTS가 이번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글로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월드 투어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산 특파원입니다. 뉴욕 빌딩 숲과 브루클린 다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맨해튼 남쪽 선착장.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도 BTS 팬 아미들이 모였습니다. Swim, swim. I just spent a lifetime watching you swim, swim. This is how it all begins.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주최한 이번 공연엔 BTS 음악을 가장 많이 들은 단 1000명의 팬이 초대됐습니다. Whether it's in the background, whether I'm listening on a playlist, all day, every day, BTS. 인종, 출신, 나이 모두 다르지만 BTS에 대한 애정만큼은 똑같습니다. I think that even though RM had his injury, he was still looking like a king. 아미들은 4년 공백기 동안 더 성숙해진 BTS에게 새롭게 펼쳐질 BTS 2.0을 기대했습니다. We'll never have enough words to describe how much we are proud of you, and may you have so much success. 화이팅! 긴 기다림 끝에 눈앞에 나타난 BTS. Hey guys, we are. 미국 컴백 무대에서도 BTS다운 라이브와 퍼포먼스는 빛났습니다. 특히 가죽 재킷 같은 서양식 의상에 한국적 미가 돋보이는 놀이개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TS의 타이틀곡 스윙은
발매하자마자 스포티파이와 일본 오리콘 차트 등 국내외에서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는 다음 달 초부터 월드 투어에 나서는데 3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사입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한국 정부가 중동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돈 잘 쓰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며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을 가정해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 화학 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는 만큼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25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전쟁 추경에 대해선 처리가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요.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그건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작년 하반기 경기 호조로 늘어난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해 지금처럼 필요할 때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하고 현금보단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 상권에 돈이 빨리 돈다며 차 등을 두고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커진 액화 천연가스 대신 정비 중인 원전 일부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오늘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돈이 돌게 정부가 힘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에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새 후보가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박수민, 윤희숙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틀간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등 3명을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압축했습니다. 새 후보는 앞으로 10여일 동안 본경선을 치르며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예비 경선부터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지율 1위로 급부상한 정원호 후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유착설 공방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캠프는 국민의힘에서 쏘아올린 공포탄을 우리 진영에 던지는 자폭적 공세라고 맞받았지만 공격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이거는 저 같은 민주당의 일반적인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 후보의 성동구 성공버스에 대해서도 오세훈의 한강버스 같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혈세로 운영되는 탈법적인 공짜버스 정책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처럼 홍보하고 정 후보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고 방어했습니다. 전철역이나 공공기관들을 빠르게 연결해서 시민들로부터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경선 후보 3명을 추렸는데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3사람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박원순 시즌2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오세훈 10년, 박원순 10년, 이제 새로운 선수 교체가 돼야 돼요. 정말 유능하고 반듯한 그리고 헌신하는 리더로서 다시 시작하겠다. 오 시장의 출마 고심으로 시간표가 다소 뒤로 밀렸지만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통한 환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필리핀의 교도소에서 수사를 피하며 한국으로 대량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광렬이 전격 송환됐습니다. 한국 정부 요청으로 필리핀 정부가 박 씨의 신병을 넘긴 건데 그간 막혔던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국내 유통마약의 상당량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박광렬이 잠시 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필리핀 정부가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겁니다. 박 씨는 필리핀에 머물며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전세계라는 명칭으로 활동한 국내 마약 공급의 최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드러나고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장기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여러 차례 탈옥을 하고 필리핀 교도소에서도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호화 생활을 하며 마약 공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 3일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인도를 요청했고 범정부 TF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한 끝에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박 씨의 마약 유통을 방치할 경우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 범죄가 우려돼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은 한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필리핀이 자국의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임시로 박 씨를 넘기는 임시 인도 방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마약 수사 당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3월 2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